자, 랭구님 어서 오십시오. 아, 네, 반갑습니다. 자, 채널 제네시스가 구독자 여러분 많이들 아실 텐데 요즘 어떻게 지내세요? 여기 와주셔서 고맙습니다. 아, 네. 저 뭐 그냥 직업이 유튜버라서 열심히 유튜브 촬영하고 있습니다. 요즘에 유튜브 굉장히 많이 올리시는 것 같은데? 예, 요즘 네. 뭐 그냥 촬영해서 네. 좀 쪼개서 올리다 보니까 컨텐츠 뭐 4개, 5개 올리면 매일매일 올라가기도 해요. 제가 유튜브 초창기 했을 때 네. 일 영상 했었거든요. 네. 거의 지금 뭐 그거보다 더 많이 올리시는 것 같아요. 이게 조금 이제 시험시험 올리려고 좀 더 노력하고 있습니다. 네, 그 외에 좀 다른 뭐 근황이라든지 네, 사실 저희 채널은 처음 나오셨잖아요. 맞아요. 뭐 물론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랭구님을 알고는 있지만 네, 네. 또 이제 그 오랜만에 보신 분들도 계실 거기 때문에 네. 그 외에 다른 근황이라든지 요즘 관심사 이런 것 좀 말씀해 주세요. 저는 조금 생활이 좀 심플해서 네. 그냥 뭐 투자 활동하고 네. 그냥 투자하다가 좋은 게 보이면 네. 야, 이것도 알려줘야 되겠다. 뭐 교육 네. 활동하고 네. 근데 그거를 이제 유튜브에 그대로 얘기할 수는 없으니까 그렇죠, 그렇죠. 유튜브는 조금 더 노멀하고 좀 더 광범위한 이야기들 들려드리고 네. 그런 것 같아요. 네. 저는 오히려 이제 지금 이 영상 보고 있는 시청자분들은 네. 요즘 근황이 어떨까, 그렇지. 좀 이런 부동산 상황에서 네. 세금 너무 좋아하고 네. 이게 버는 것도 중요하지만 지키는 것도 중요한데 네. 이분들 근황은 좀 어떨까. 네. 뭐 저는 그런 궁금증도 좀 있어요. 뭐 이제 다는 제가 모르지만 네. 이제 저도 이제 오프라인 강의를 많이 하니까 가서 만나 보면은 네. 홀딩이에요 지금. 왜냐하면은 네. 뭐 잘 아시겠지만 일단 매수하는 순간 취득세 8% 12% 나와버리고 이걸 팔고 갈아타야 되는데 다 팔아야 되잖아요. 네. 예, 그렇기 때문에 약간 좀 이도저도 못하고 그러신 분들이 좀 많이 계실 것 같고요. 예, 그럼 그런 근황을 제가 감안해서 좀 즐거운 네. 이야기들 많이 해드려야 되겠네요. 즐겁고 약간 희망적인 이야기. 네. 예, 그렇지만 제가 요즘에 강의할 때 제가 최근에 강조하는 게 뭐냐면 네. 지나친 낙관주의는 금지해라. 그렇지. 우리가 이제 현실을 좀 직시해야 된다. 네. 네, 좀 그런 얘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저는 이제 오랫동안 랭구님을 옆에서 봐왔는데 네. 아마 여기 우리 시청자분들도 마찬가지겠지만 랭구님 하면 떠오르는 이미지가 있잖아요. 부동산 뭐 빅데이터, 특히 전망, 네. 그 생산자. 뭐 우리 최근에 낸 책 이거 아웃풋 집도 정말 재밌게 네. 봤는데 제가 요거를 하나 여쭤보고 싶어요. 네. 주변에서는 그렇게 네. 랭구님을 보는데 랭구님 스스로 보시기에 나에 대해서는 떠오르는 이미지가 딱 이거다. 키워드 하나를 뽑는다면? 네. 저는 그냥 진짜 아무것도 네. 아니다. 그냥 뭐 네. 너무 평범하고 뭐 없다, 네. 내세울 게 없다가 제 생각이긴 하고요. 근데 이제 그냥 다른 사람들이 생각하는 이미지 그거를 생각해보면 말씀하신 대로 그냥 아파트 투자 좋아하고 아파트 분석하고 가끔씩 전망하고 그냥 그런 이미지로 봐주시지 않나. 네. 뭐 물론 뒷단에서는 저도 좋아하는 일들 많이 하고 있긴 한데 그게 네. 이제 뭐 제 이미지가 될 수는 없을 것 같고 뭐 그렇습니다. 네. 굉장히 좀 겸손하게 말씀해 주셨는데. 네. 자, 그런데, 우리가 이제 오늘 이렇게 어렵게 오셨잖아요. 네, 네. 오셨는데, 사실 좀 이게, 민감한 질문일 수도 있는데, 안 물어볼 수가 없어요. 네, 그죠? 네. 네, 아무래도 이제 부동산 이야기를 좀 한번 물어보고 싶은데, 자, 요즘 좀 부동산 시장, 네. 어떻게 보세요? 네. 요즘 뭐 먹방 뭐 최근에 계속 대세였으니까 네. 먹는 걸로 조금 비유하면 네. 햄버거 좋아하세요? 네, 좋아죠. 햄버거를 이렇게 손을 쫙 눌렀던 거죠. 최근 한 1년 넘게. 네네네. 금리라는 이 압박이. 네네. 근데 지금도 금리가 높긴 해요. 네. 다만 그 압력이 약간 힘이 빠지는 느낌. 그랬을 때 이 햄버거는 어떻게 되고 있느냐라는 거거든요. 네네. 이 햄버거 안에 뭐 패티, 야채 뭐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근데 우리가 이제 여러 부동산 중에서 아파트에 제일 관심이 많잖아요. 네. 아파트에 좀 국한시켜서 이야기해보면 사실 그 압박을 느꼈을 때 변화가 사실은 매매가, 전세가, 월세가인데 사실 아파트는 월세가보다는 매매, 전세 두 개잖아요. 네. 이 두 개가 이제 힘이 빠졌을 때 기본적으로는 제자리로 와야 될 거 아니에요. 네. 그렇잖아요. 그렇죠. 빵 눌렀다가 이걸 힘을 쑥 빼면은. 네. 근데 이게 지금 이제 힘을 뺀 상태이기 때문에 네. 전국이 동시에 매매가가 다 올라간다거나 네. 그러지 않는 상황이라는 거거든요. 네네. 그랬을 때 어떤 지역은 매매가만 사부작 올라가고 네. 지금 현재 어떤 지역은 매매는 계속 압박인데 전세만 올라가고 어떤 지역은 둘 다 가만히 있고 천차만별이에요. 네. 지역별로. 그래서 이게 앞으로 어떻게 될까? 이거를 말하기가 지역별로 좀 다르지 않나. 지역별로. 그런 생각이 좀 들고요. 그래서 저는 그냥 가장 큰 상황에서는 분명히 이건 힘이 빠졌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길게 보면 다 제자리를 찾아간다라고 생각하고 있긴 해요.
결국에는 제자리 찾아갈 거다. 매매든 전세가든 이전 고점을 다 찾아갈 거다. 네. 그런 생각을 하거든요. 네. 다만 이제 매가가 움직이는 지역이 있고 전세가 움직이는 지역이 있는데 이렇게 생각하면 되죠. 내가 갖고 싶은 지역은 네. 아무리 악재가 있어도 매가가 네. 올라가는 거거든요. 네. 근데 별로 안 갖고 싶은 지역이 있잖아요. 네. 그 지역은 공급이 적으면 전세가만 올라가겠죠. 회복을 네. 하겠죠. 네. 네. 그 극명하거든요. 네. 자, 그럼 서울이다. 네. 서울을 갖고 싶어요? 안 갖고 싶어요? 갖고 싶죠. 그러면 매매는 움직이는 거예요. 어. 근데 이제 전세는 다른 개념이잖아요. 그렇죠. 내가 갖고 싶은 게 아니잖아요. 네. 공급 물량 봐야 되는데 이제 이제 지역이 이제 좀 공급이 많은 지역도 일부 있긴 하거든요. 네. 뭐 저기 DMC도 있고 강남도 있고 하긴 한데 그 외 지역들은 전세가 좀 차곡차곡 올라가고 있는 게 조금 있고. 근데 그렇지만 걔보다 매매가가 좀 더 빠르게 움직이고. 네. 근데 반면에 경기도나 인천으로 가면 갖고 싶어요, 안 갖고 싶어요 하면 네. 그냥 갸우뚱하거든요. 네. 그 상황인데 공급도 많단 말이에요. 네. 그러니까 조금 더딘 거죠. 매매자는 모두. 자, 되게 심플하죠. 그러니까 정리를 해보면 내가 갖고 싶어 하는 거, 내가 갖고 싶어 하는 거는 매매가가 올라가. 네. 그러면 이제 여기에 좀 뭔가 조건이 맞아서 네. 공급이라도 좀 적어서 물량이 적으면 전세가라도 좀 받쳐줄 수가 있을 것 같은데. 그렇죠. 서울에서 특히 이제 공급 많은 곳이 좀 있잖아요. 네. 아까 말씀하신 두 군데 지역 네. 대표적으로 그런 데는 전세가까지 받쳐주지가 않으니까 더 쉽지가 않다. 그렇죠. 그런 상황이 될 수 있고 이제 이게 서울이 그런 거고 네. 경기도, 인천 그리고 지방 이런 것들은 다 각자 다르니까 다르죠. 거기에 대해서 좀 여러분들이 잘 좀 판단하셔야 되겠다 좀 이런 거죠. 맞아요. 네. 특히 이제 지방으로 가면은 네. 아무래도 갖고 싶다는 부분에 있어서 차순위가 되거든요. 맞아요. 제일 맛있는 거 서울. 네. 그 다음에 생각해보자가 되기 때문에 아무래도 매수세가 조금 더 약할 수밖에 없죠. 네. 그러다 보니까 이 지역은 어떤 지역들은 매매가는 정체되어 있는데 네. 공급이 지금 1년 넘게 너무 없어가지고 네. 전세가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는 지역도 있어요. 네. 전세가율 90%, 네. 갭 500. 네. 이런 지역이 예전에 유행했었는데 네. 지금 또다시 등장하고 있는 타이밍이라는 거예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제 사람들이 이런 지역을 어떻게 바라봐야 되는지 네. 되게 혼란스러워하죠. 네. 먹고 싶은 건 서울인데 네. 여기는 투자 금액이 적게 들어가고 네. 근데 전세는 올랐지만 과연 얘가 매매가 올라갈 수 있을까? 게다가 취득세까지 돼야 되고. 뭐 그렇죠. 네. 그래도 지방이고 네. 그러니까 되게 혼란스러워하는 것 같아요. 저는 최근에 지방, 이제 경상도, 특히 이제 부산, 울산 이런 데 좀 갔었는데 분위기가 아까 말씀하신 딱 그거예요. 그러니까 물론 이제 부산, 울산도 좋은데 네. 더 갖고 싶은 지역이 아무래도 위에 있다 보니까. 그렇죠. 지방 걸 정리하고 서울에 구축이라도 하나 그냥 사두는 게 어떨까요? 예전에는 그 지방에 있는 걸 그냥 그렇게까지 정리할 그런 니즈가 별로 없었단 말이에요. 네. 근데 그게 확실히 커진 것 같아요. 근데 저는 그거에 네. 동의하지는 않아요. 네. 그분들의 마음은 이해하지만. 네, 그렇죠. 왜 그러냐면 극명한 사례가 있거든요. 네, 어떤 사례입니까? 자, 이게 지금 전망이랑 같은 결을 가져가는 거예요. 네네네. 그럼 지방에서 좀 하락을 가장 많이 한 지역, 뭐 맨날 나오는 지역이 대구거든요. 네네. 대구 수성구가 입지가 좋잖아요. 네. 그러면 대구 내에서는 그래도 좀 갖고 싶잖아요. 네네. 미분양도 많고 공급도 많고 이슈가 있지만 네. 이 친구가 최고 시세가 힐세트 버머거든요. 대장이. 네. 고점이 17억이었어요. 33평. 네. 걔가 10억 밑으로 내려왔거든요. 네. 지금 얼마인 줄 알아요? 회복을 했단 말이에요. 네. 14억에 실거래 찍고 매물도 14억에 나와 있어요. 네. 이게 어느 정도냐면 네. 강동구의 대장 있죠. 네. 그라시움. 네. 19억이 고점이었어요. 네. 19억. 걔가 원래 좀 더 비싼 아파트거든요. 14억 찍고 16억이 됐단 말이에요. 네. 과거랑 현재랑 별 차이가 없죠. 네. 그 다음에 신길에 가면 레미안 있죠. 네. 대장. 이 친구의 과거 고점이 얼마였냐면 17억이었거든요. 17억. 걔가 12억 찍고 지금 13억 5천 됐어요. 네. 그럼 과거랑 지금 바닥이랑 현재랑 힐세트 버머랑 거의 똑같아요. 네. 맛있는 건 분명히 서울인데 왜 시세가 지금 똑같냐라는 거예요. 네. 그만큼 대구 수성구의 대장은 맛있다라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그렇게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회복이 이렇게 빠르다, 크다. 생각보다 빠르네요. 생각보다 엄청 빠른 거예요. 네. 근데 이제 그러면 대구의 수성구의 대장은 그런데 네. 그러면 이제 비수성구로 갔을 때 이제 그쵸. 뭐 월배 지구부터 시작해서 네. 불구 치는 사람들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지역 분위기 어떠냐 하면 완전 다르거든요. 그 내에서도 또 이제 양극화. 완전 다르거든요. 네. 좀 그런 부분들을 조금 생각해 봐야 되지 않을까. 근데 이제 시간이 지나면 네. 저는 그것도 결국은 움직일 거라고 보는데 다만 그 격차가 너무 크거든요. 네.
14억짜리랑 2급지는 지금 6억밖에 안 하거든요. 이 격차가 너무 크기 때문에 네. 금방 흐름이 따라오는 게 아니라 한참 뒤에 따라올 거라는 거예요. 그리고 공급도 대부분 다 2급지에 몰려있기 때문에 그게 다 해소되면 나중에 떠밀려서 순풍 올라갈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의미 있네요. 맞아요. 근데 이제 다들 수성구는 비싸니까 그 옆에 조금 저렴한 동네에 신축 저렴할 때 사면 바로 반등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 하거든요. 위험할 수 있겠네요. 흐름이 생각했던 것보다 더 늦게 올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네. 물론 이제 우리가 특정 지역을 말했지만 샘플 여러분들이 예시인 그 거죠. 지역보다는 그 원리 방금 설명해 주신 거 거기에 좀 집중을 좀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랭구님 제가 그 강의를 많이 가고 이제 사람들을 만나면 사람들이 다 이제 처해 있는 상황이 다 다르잖아요. 다르죠. 우리가 이제 흔히 말하는 포지션별로 이제 다 다르단 말이에요. 세금도 마찬가지고. 랭구님 보시기에는 이제 조금 어려울 수는 있는데 나눠야 되니까 내 집 마련하는 사람, 이제 0에서 1로 가는 사람, 그리고 이제 1에서 1로 가는 사람, 갈아타기 하고 싶은 사람, 그리고 이제 우리 같은 거 다주택자 좀 세 가지로 좀 구분해가지고 이런 걸 좀 고려하면 좋겠다. 이런 걸 좀 약간 조언 좀 해주시죠. 과거에는 사실 뭐 상승장 때는 그 세 부류가 있잖아요. 다 똑같은 선택을 하는 게 답이었어요. 아니 그냥 뭐 2015년도다. 무주택자면 집을 사면 되고, 그렇죠. 다주택자면 집을 또 사면 되고, 맞아요. 갈아타기 하실 수 있는 분은 하면 되고. 맞아요. 근데 지금은 그 답이 다 다르다. 요게 포인트인 것 같아요. 지금은 이제 심플하게 다주택자부터 보면 이분들은 사면 안 되죠. 그렇죠. 그러니까 사기가 어렵죠. 안 된다기보다는 오히려 이걸 사면 오를 수 있는 것도 눈에 뻔히 보이지만 못 사는 게 많죠. 수익률 같은 거 생각해보면 현실적으로 뭐 세금 앞에서 띄고 뭐 다 띄니까. 그래서 주택이 아니라 지금은 어쩔 수 없이 비주택 쪽으로 선택을 많이 해가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분들이 이제 한 가지 선택해야 될 게 있는데 그 와중에 어떤 선택을 이제 그러니까 그냥 가만히 있는 분들은 상관이 없는데 이걸 어떻게든 돌파하려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 어려움 속에서도 그걸 이제 틈새 투자처를 막 찾아가는 거예요. 이거를 할 거냐 아니면 만약에 내년 총선 지나가지고 바로는 아니겠지만 지나서 취득세가 만약에 풀렸다. 만약에 그렇지. 그러면 그때는 선택지가 확 열리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럼 내가 지금 올해 한 8개월 동안 틈새로 억지로 뭐 했어 투자를. 투자금 다 소진해버렸어. 근데 만약에 풀려. 그럼 이게 잘한 짓일까? 저 무슨 말인지 알 것 같아요. 요 한 가지를 결정하셔야 된다. 맞아요. 느긋하게 기다리고 딱 때가 되면 하든지. 근데 물론 그때 가서 안 풀릴 가능성도 있다. 그렇죠. 맞아요. 맞잖아요. 그런 경우는 본인이 이제 어떻게라도 투자를 해 나가는 게 맞죠. 저 같은 스타일은 가만히 있지를 못하거든요. 뭐 할 수 있는 걸 하면 되지 뭐 해서 또 저는 이렇게 하는 거거든요. 다만 저는 그게 열렸을 때도 내가 감내해야지라는 생각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렇지. 여러 가지 하고 있겠지만 힌트 살짝만 줘보세요. 뭐 하고 계세요? 저는 이제 수익형 부동산을 많이 하죠. 수익형 부동산이면 이제 뭐 소위 말하는 월세. 저는 정확하게 상가를 요즘 많이 합니다. 상가. 정확하게 상가. 종목이 뭐 뻔히 정해져 있으니까 왜 상가를 하냐라고 보면 저는 이제 종목을 뭔가 정해놓고 한다기보다는 가장 어려운 사람들이 누구냐. 그걸 갖고 있는 사람들 입장에서 아파트는 그냥 가만히 놔두면 이제 반등하고 있잖아요. 입지가 좋고 신축들은 지금 생각보다 빠르게 올라가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나머지 좀 구축 이런 것들도 이미 이제 바닥을 다지고 있거든요. 이제는 어려운 시기는 좀 지났어요. 근데 이제 상가 같은 경우는 아파트는 반등하는데 상가는 이게 금리가 여전히 높다 보니까 이게 뭐 마이너스네? 이런 분들이 있단 말이에요. 상가 수익률 3%인데 뭐 금리가 확 올라왔으니까 그런 분들 갖고 있는 물건들이 급매가 나오거든요. 그러면 가격 절충이 많이 되거든요. 그리고 좋은 입지는 원래 안 나와야 되는데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물건들만 그냥 계속 찾는 거예요. 야, 여기는 입지도 완벽하고 그 상권 내에서 제일 좋은 자리인데 병원이 들어가 있네? 물건 나왔네? 가격 흥정이 5천만 원 깎아주세요. 예스! 계속 나네? 그럼 진행해보자. 대출 없이 수익률 7%, 8%, 9% 오케이. 대출 없이 나쁘지 않은데? 대출 진행하게 되면 이게 12% 이상 올라오거든요. 그러면 이제 5년 장기 임차 해가지고 했을 때 내가 잃을 게 뭐가 있을까 이런 생각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도 진행하고 경매로 이제 혹시나 일반 매매보다 더 괜찮은 게 있으면 경매도 괜찮겠다. 물론 경매는 내가 원하는 입지까지는 물건이 안 나올 수 있지만 정말 저렴하다고 하면
이제 그런 것들 조금 하죠. 그래서 다주택자분들이 이제 그렇게 갈 거냐, 아니면 좀 기다릴 거냐. 어떻게 한번 좀 선택을 해야 된다. 네. 1주택자는 완전 다르죠. 네. 1주택자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1주택자는 갈아타기 할 수 있으면 해야 되지 않을까? 해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요. 네. 다만 선택을 해야죠. 이분들은 이제 아무래도 더 좋은 곳으로 갈아타려고 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전부 다 하는 말이 내가 옛날에 봤던 시대보다 좀 더 올랐어요. 이런 얘기 많이 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갈아타야 되느냐 아니면 눈높이를 약간 낮춰서 오르지 않는 거를 사야 되느냐 이 질문을 하거든요. 어렵다. 근데 그랬을 때 저는 그래도 좋은 걸 해야 되지 않는가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아무리 안 오른 거를 지금 사서 어느 정도 마진을 먹었지만 오르고 나면 그게 끝이거든요. 그게 끝이에요. 얘가 더 올라가려면 앞에 더 올라가야 되거든요. 그리고 그 물건을 갖고 있다는 게 만족이 안 돼요. 어차피. 네. 그래서 내가 만약에 여력이 된다면 너무 무리하지 않는 선에서는 조금 오른 거는 길게 놓고 보면 그게 크게 많이 안 오른 걸 수 있어요. 맞아요. 그래서 저는 할 수 있는 한도 내에서는 해도 되지 않을까. 네네. 오히려 눈높이를 너무 낮춰서 안 좋은 입지를 가는 거는 그렇게 좋은 선택은 아니다. 네. 이렇게 좀 조언하고 싶어요. 네. 내 집 마련하는 사람들. 그분들은 이제 무주택자일 확률이 매우 높잖아요. 네네. 그분들은 이제 특례보금자리론 혜택을 좀 적극 활용해야 되지 않을까. 그렇죠. 그게 가장 크죠. 그게 가장 크기 때문에 그것들을 가장 크게 활용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금액이라든지 평형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좀 생각하고 그거 할 때 아무래도 금액 한도가 있기 때문에 무조건 입지를 높이면 또 33평대 신축 하면 금액이 너무 올라가거든요. 네네네. 그래서 둘 중 하나를 택해야 되는데 입지냐 평수냐. 저는 입지를 높이고 평수를 조금 낮추자. 그렇죠. 예를 들어서 입지가 좋은데 뭐 25평. 그러니까요. 입지는 좀 안 좋은데 33평. 네, 그런 경우라면 입지는 좋은데 25평이 좋겠다. 저도 거기에 찬성합니다. 네, 그런 이야기. 입지를 따라갈 수는 없어. 네, 그리고 어차피 올라가는 금액은 큰 차이가 안 나요. 그리고 그 입지를 갖고 있다는 그 만족도가 있거든요. 뭔지 알 것 같아요. 거기서 오는 또 만족도와 어떤 또 수요의 크기도 다르고. 그리고 나중에 팔거나 임차 주기도 훨씬 편할 거예요, 그게. 네. 그쵸? 맞아요. 네. 맞아. 투자금도 괜찮고. 네. 야, 거의 약간 미니 특강을 해주셨네요. 포지션별에 따라서. 그래서 방금 말씀하시는 거는 여러분들이 좀 다시 뒤로 돌려가지고 보셔도 충분히 좋을 것 같습니다.